이번 시간에는 우리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I 참조 모델이요. 이 OSI 참조 모델이라는 거는 얘만 거꾸로 읽으면 돼요. ISO라는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안해 놓은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는 OSI 참조 모델, OSI 7계층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OSI 7계층이라는 건 말 그대로 1층부터 7층까지 그렇게 이제 계층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층을 보고 우리는 하위 계층이라고 하는 거고 4, 5, 6, 7층을 보고 우리는 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에는 지금처럼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하고 이렇게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지고 상위 계층은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상위 계층, 하위 계층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층부터 7층까지 물리 계층이 1층이고요. 응용 계층이 7층이에요. 1층부터 7층까지 그 순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앞글자만 따서 물, 대, 내, 전, 세, 표, 응 하고 그렇게 이제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리 계층은 1층, 응용 계층은 7층. 자, 요 OSI 참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도 전부 다 숙지했던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럼 각 계층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것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OSI 참조 모델에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단위를 보고 얘기해요. 자, 우리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PDU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얘가 이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이제 약자예요. 이 PDU라는 거는 동일한 그 계층 간에 교환되는 그런 정보의 단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PDU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이제 물리 계층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프레임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단위가 우리 패킷이라는 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는 세그먼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요. 그리고 세션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응용 계층이다 이런 곳에서는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제 메시지 단위로 데이터가 이제 교환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데이터 단위라는 것도 있어요. 얘가 이제 SDU 해서 우리 서비스 데이터 유닛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얘는 이제 서비스 접근점을 통해서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보의 단위를 우리가 SDU 우리 서비스 데이터 단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서비스 접근점 SAP라는 게 나오죠. 그때 이제 우리 OSI 7계층에 총 7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상위 계층이 있고 하위 계층이 있으면 상위 계층이 자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하위 계층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습니다. 그때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지점, 그 점을 보고 우리가 이제 SA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동일한 그 계층끼리 서로 이제 정보가 이제 교환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정보의 단위를 보고 우리 이제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우리 PDU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때 이제 각각 계층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 그때 이제 비트 단위로 프레임 단위로 패킷 단위로 세그먼트 단위로 메시지 단위로 그렇게 이제 서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한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상위 계층과 이제 하위 계층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정보의 단위가 우리 SDU 우리 서비스 데이터 단위요. 그래서 어떤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지 이 내용 이제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물리계층이요. 물리계층이 이제 1층이죠. 이 1층에서는 두 장치 간에 실제로 접속되고 절단되는 그런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 이런 특성들에 대한 그런 규칙을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물리계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정의하는 게 물리적으로 이제 전송 매체, 어떤 전송 매체를 이용할 거냐, 전송 신호 방식은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은 그런 계층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RS232C라는 것도 있고, X21도 있고, 이런 표준들이 이제 물리 계층 거예요. 이 물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런 관련된 장비가 리피터하고 허브하고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 장비, 네트워크 관련 장비는 다음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리 계층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지,
어떤 표준이 있는지 그 정도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이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요. 자, 얘는 링크예요, 링크. 해서 얘는 두 개 인접한 개방형 시스템 간에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의 연결을 설정해주고 유지해주고 종료를 담당해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송신 측하고 수신 측하고 서로 이제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흐름 제어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의 시작이다, 끝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프레임의 이제 동기화 기능도 해주고요. 그리고 오류 검출,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오류 제어 기능 같은 것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같은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순서 제어 기능도 있어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많은 일들을 해요. HDLC가 됐든 LAPB가 됐든 LAC가 됐든 MAC가 됐든 LAPD가 됐든 PPP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관련된 장비가 우리 랜카드, 브릿지,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은 뭐다? 두 개 인접한 개방형 시스템 간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그런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에 연결을 설정해주고 유지해주고 종료를 담당해주더라.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있다? 흐름 제어 기능, 그리고 동기화 기능, 그리고 오류 제어 기능, 그리고 순서 제어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이요.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거는 개방된 그런 시스템들 간에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데이터의 이제 교환이 됐든 중계가 됐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 계층이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이제 설정하고 유지하고 해지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계층입니다. 이 네트워크 계층이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찾아갈 건지 그런 경로 같은 것도 설정해 주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 교환이 됐든 중계가 됐든 아니면 트래픽 제어 아니면 패킷 정보 전송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계층이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요. 그래서 얘는 가장 크게 보게 되면 가장 큰 일을 하는 게 상대방과 나와 그 연결을 관리하는 그런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요. 여기에는 X25랑 IP 이런 표준들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계층과 관련된 장비가 우리 라우터요. 왜? 라우터가 경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경로 설정을 해주는 게 우리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이요. 이 전송 계층은 말 그대로 전송해주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안정 그리고 균일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단 시스템 간에 투명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층이 우리 전송 계층이요. 그래서 얘는 종단 시스템 간에 전송 연결을 설정하거나 데이터 전송을 해주고 연결 해제 기능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우리 전송 계층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소 설정도 해주고요. 다중화도 해주고 이제 오류 제어도 해주고 흐름 제어도 수행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TCP라는 게 있고 UDP라는 게 있고 이런 표준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TCP, UDP 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TCP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이제 서로 편지 주고 받잖아요. 편지로 따지게 되면 이 TCP가 등기로 우리가 편지를 보내는 거고 UDP는 그냥 일반 우편이요. 일반 우편. 일반 우편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TCP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 우편이라고요. 얘는 꼭 상대방한테 꼭 전달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TCP요. 해서 신뢰성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거요. 신뢰성 있는 전달할 때 TCP, 그렇지 않을 때 UDP요. 그때 이제 관련된 장비가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션 계층이요. 세션 계층이라는 거는 송수층 간의 관련성을 유지해주고요. 대화 제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계층이 세션 계층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를 구성하고 동기 제어도 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교환 관리 기능을 수행해주는 계층이 우리 세션 계층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기점은 오류가 있는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동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동기점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동기점이라는 게 있고 대동기점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동기점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보내놓고 야, 너 잘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전송하는 거고, 대동기점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잘 받았냐 못 받았냐 물어보고 잘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 보내고, 또 잘 받았다 그러면 또 다음 데이터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게 우리 대동기점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이요. 표현 계층은 말 그대로 표현해주는 계층이에요.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형태를 갖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그것들끼리 상호 접속을 위해서 필요한 계층이 우리 표현 계층입니다. 얘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암호화. 내가 상대방이랑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개인정보 같은 것도 있고 중요한 데이터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암호화를 시키고 코드 변환 같은 거 해주고 데이터 압축해주고요. 그리고 구문 검색, 그리고 정보 형식 변환 관리도 해주고요. 문맥 관리 기능도 수행해주는 계층을 보고 우리는 표현 계층이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코드 변환,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압축, 구문 검색, 정보 형식 변환, 문맥 관리 이런 말이요.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서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풀어서 복호화 시켜서 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암호화 방식을 어떤 걸 사용했는지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상대방이 적절하게 이제 암호화된 거를 이제 복호화를 해서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계층이요. 응용 계층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OS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이 응용 계층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정보 교환, 그리고 전자사서함, 그리고 파일 전송, 가상 터미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응용 계층이요. 자, 이렇게 이제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OSI 참조 모델에 요 7개 계층이 있어요. 이 7개 계층, 상위 계층이 뭔지 하위 계층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1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층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3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 계층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써놓고 이게 무슨 계층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